오늘 준비한 사연은 한국 남성이 베트남 여성과 국제 결혼을 하면서 겪은 특별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어떻게 사연의 첫 마디를 시작할까 고민을 많이 하다가 적어봅니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저는 국제 결혼을 한 남자예요. 아내는 베트남 여성이며 정말 이쁘고 다른 남자들이 지나가면서 쳐다볼 정도로 몸매 또한 빼어난 여성이에요. 지금부터 어떻게 아내를 만났고 그 과정에 생겨난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지금이야 국제 커플도 많고 TV나 유튜브에서 커플 채널도 많이 생겨서 덩달아 저도 기분이 좋아지네요. 베트남 아내를 만난 건 연애가 아니라 결혼 업체를 통해서 만났어요. 여기서 어느 정도는 예상할 거예요. 결혼도 못하는 찌질이가 돈으로 결혼을 한번 해보려고 업체를 통해 했는 거네. 네, 그렇게 틀린 말은 아니에요. 남자로서 자존심은 상하지만 여러분이 예상하듯이 나이도 어느 정도 있고 얼굴은 그나마 보통은 될 것 같은데 키가 한국 남자들 평균 키에 못 미치는 167 정도예요. 외모 영향이 많아서 그런지 성격이 소심하게 변했고 부끄럽지만 아내를 만나기 전에 여성과의 교제를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모태솔로입니다. 인물 좋고 키도 큰 남자들이야 여성분들 만나서 대화도 쉽고 마음에 드는 이성과의 관계도 마음대로 하겠지만 저는 소심해서 그런지 아직 총각 딱지도 떼지 못한 남자네요. 거짓말 안에 여자친구가 없어도 마음만 먹으면 할 거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네, 맞습니다. 그럴 기회는 솔직히 몇 번 있었어요. 오죽하면 친구들이 나서서 저를 보내주려고 한 적도 몇 번이 된답니다. 얼마 전에도 친구가 한 번 보내주려고 하는 거예요. 야, 이 짜스가 아직도 여자친구가 없는 거야? 나야 그렇지. 그럼 넌 쌓인 거 어떻게 푸는 거야? 한 번씩 풀어주기는 하는 거야? 갑자기 그건 왜 물어보는 거야? 헛소리 그만하고 술이나 먹어. 술이 지금 목으로 넘어가긴 하는 거야? 남자가 좀 대범하게 여자한테 고백도 좀 하고. 좀 그만하라니깐. 부모님한테 그 소리 듣는 것도 진절머리가 나는데 내가 술자리에 나와서 너한테까지 그런 소리를 들어야 되냐? 알았어. 내가 너 잘 되라고 하는 거지. 오늘 내가 시원하게 그것까지 쏠 테니깐 간단하게 먹고 일어나서 룸빵 한번 가자. 한 번씩 내가 경험도 없고 여자친구가 없어서 친구들이 저런 식으로라도 풀어주려고 하는 날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남자들 다 간다는 그런 곳을 간다는 게 용납이 잘 안 되더라고요. 됐어. 난 사랑하는 사람이랑 할 거야. 아무한테나 주려고 이때까지 안 한 줄 아는 거야? 마음만 받을게. 선비 같은 소리 그만하고 넌 이 팔한테 미안하지도 않아? 이상한 주인 만나서 팔만 죽으라고 고생하는구만. 야, 그만하라고. 장난도 정도껏 쳐. 얼마 전 친구랑 겪은 일이지만 혼자 쭈구리 생활을 하니 보기가 안타까워서 저를 챙겨주려고 한 행동이죠. 그런 사실을 알지만 모태솔로라는 자격지심 때문인지 대화 주제가 저런 게 나오면 창피해서 대충 둘러대고 집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야, 나 술 오는 것 같다. 그만 가야겠어. 너희들이라도 거기에 가서 놀다가 가라. 또 그런다. 알았어. 그냥 2차로 술이나 한 잔 더 먹으러 가자. 아니야, 오늘 컨디션이 안 좋아서 가는 거니깐 재밌게 놀다가 가라. 그렇게 말하고 집으로 향하는데 기분이 좋지는 않는 거예요. 결혼이 도대체 뭔지 죄진 것도 아닌데 죄인 마냥 도망가는 나도 한심하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런 생각들을 하다가 어느덧 집 앞에 도착을 하였고 이대로 집에 들어가면 잠이 안 올 게 뻔한 사실이기에 편의점에서 소주를 몇 병 사고는 집에 가서 라면을 안주 삼아 취할 때까지 마시고 잠이 들어 버렸어요. 다음 날 아침까지 소파에서 정신없이 자고 있었고 귓가에 시끄러운 초인종 소리가 계속해서 들리는 거예요. 전날 먹은 술 때문에 머리도 깨지듯이 아프고 눈도 안 떠지는 걸 간신히 뜨고는 아침 대바람부터 누군가 싶은 생각에 짜증이 확 올라오는 거예요. 누구세요? 야,
문이나 빨리 좀 열어. 여성의 목소리가 들리자마자 누구인지 짐작할 수 있었고 서둘러 문을 열어주었어요. 집은 왜 이 모양이야? 여기가 사람 사는 곳은 맞는 거야? 털 봐라, 털. 너 요새 털갈이 하는 거야. 바닥에 웬 털이 이렇게 많어? 여기가 돼지우리야, 사람 사는 집이야. 소주병 봐라. 너가 그러니깐 결혼을 못 하는 거야. 아침 대바람부터 찾아와서 무슨 잔소리를 그렇게 해. 야, 됐고 일로 와서 앉아봐. 누나는 평소 저에게 쏘아붙이듯이 말하기는 하지만 가족들 중에서 저를 제일 챙겨주는 사람이었어요. 너 지난번에 엄마가 알아온 선자리도 잘 안 되었다면서. 그거야 뭐 상대방이 내 외모가 마음에 안 든다는데 어떻게 하냐? 누나는 한숨을 한 번 내쉬고는 진지한 얼굴로 하고는 물었어요. 진짜 결혼할 마음은 있는 거야? 마음이야 있지. 그럼 좀 외모도 꾸미고 취미 생활을 여자들 많은 걸로 해서 만나려는 노력을 해. 너도 나이가 있는데 언제까지 이러고 살 거야? 도대체 왜 노력도 안 하고 이러고 사는 건데? 누나도 잘 알잖아. 나를 좀 봐봐. 남자 키가 165인데 누가 좋아하겠어? 그렇다고 내가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우리 집이 잘 사는 것도 아니잖아. 지금껏 모은 거라고는 전세방이랑 현금 조금인데 요새 여자들이 그런 남자한테 시집을 오려고 하는 줄 알아? 그래. 너 말 잘했다. 말 나온 김에 우리 솔직해보자. 너 말대로 외모가 좋은 것도 아니고 돈도 없다는 건 맞는 소리야. 나라도 너한테 시집 안 갈 것 같아. 사람 앞에 대고 뭐 하는 거야? 시비 걸러 온 거야? 일단 들어봐. 너 장가는 가고 싶다면서.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그럼 국제 결혼은 어떻게 생각해? 뭔 소리야. 누굴 웃음거리로 만들려고 하는 거야? 친구들이나 회사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화만 내지 말고 한번 잘 생각해봐. 요새는 베트남 사람이랑 결혼하면 애들도 완전 한국 사람 같다고 하더라.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고 그냥 집에 좀 가. 안 그래도 지금 술 안 깨서 컨디션 제로거든. 됐다, 됐어. 어휴, 속상해. 누나는 짜증이 났는지 가지고 온 반찬들을 정리해 놓고는 쌩안이 나가 버렸어요. 매번 일어나는 일상이었지만 그날따라 누나가 베트남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해보라는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는 거예요. 혼자 덩그러니 남아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 그래 국적이 무슨 상관이야. 혼자 이렇게 사는 거보다 행복한 가정을 꾸미는 게 더욱 중요한 거지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갑자기 머릿속이 맑아지고 마음이 급해지기 시작해서 그 즉시 부모님을 찾아뵙고 국제결혼에 대해 말씀을 드리니 의외로 부모님은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적극 찬성을 해주시는 거예요. 허락도 받았겠다. 이제 결혼 업체만 찾으면 된다는 생각에 인터넷으로 이것저것 찾아보니 이게 대충 검색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닌 거예요. SNS에는 업체 광고가 엄청 많이 있었고 수많은 결혼업체 홈페이지들 도저히 감당이 안 될 정도로 많은 거예요. 후기나 경험담 같은 글들도 있었는데 거기서 나온 내용 중에 사기꾼이 많으니 조심하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저처럼 국제 결혼을 결심한 사람들은 정말 저런 글 하나하나가 마음이 남고 현실적으로 낚시글도 엄청 많았어요. 그나마 유명한 업체들로 선별해서 사이트에 들어가 보니 신부들 사진과 간단한 소개글이 올라와 있었고 마음에 드는 여성을 고르라는 식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솔직히 모태솔로라서 아름다운 베트남 여성들 사진을 보니 눈이 돌아가더군요. 얼굴이면 얼굴, 몸매면 몸매. 내가 저런 사람을 만나도 되나 싶을 정도로 엄청난 미인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여기에도 함정이 있는 거예요. 물론 업체마다 다르겠지만 사이트에 있는 여성들 사진을 미끼로 남자들을 유혹하고 있더군요. 분명히 다른 업체, 다른 사이트인데 똑같은 사진이 있었고 글을 남기면 업체에서 전화가 오는데 마음에 든 여성분을 물어보면 일단 와서 상담을 받으라는 거예요. 속는 셈 치고 가서 상담을 받아보면 그분은 이미 결혼을 해서 힘들다고 말하며 전혀 다른 사람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을 물건에 비교하면 안 되지만
이건 마치 중고차 허위 매물이랑 비슷하더군요. 그나마 다행인 점은 몇 군데 업체에서 그렇게 속다가 정말 사장님이 마인드가 좋고 국제결혼의 장단점들을 설명해 주면서 진정성 있게 말해주는 업체를 찾았다는 거예요. 상담을 받을 당시에도 저와 같은 상담자들도 있었고 결혼에 성공한 남자들 후기도 가짜가 아닌 정말 경험담에서 우러나오는 글들이 많아서 믿음이 갔어요. 사실 믿음도 중요하지만 업체 사이트에 걸린 수많은 여자들 중에 정말 이상형에 가깝고 바디 프로필을 보는데 동양인 몸매가 아닌 서양인에 가까운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때부터 심장이 두근거리면서 마음이 급해졌고 나보다 먼저 그분을 선택한 사람이 있을까봐 얼른 휴대폰을 꺼내서는 업체에 전화를 걸었어요. 여보세요. 네, 뭐뭐 업체입니다. 혹시 사이트에 있는 몇 번째 여자분 아직 결혼 전인가요? 네, 잠시만요. 기다리는 시간은 불과 20초 남짓이었는데 얼마나 길게 느껴지던지. 신랑님이 선택하신 신부님은 아직 결혼 전이시네요. 상담사의 말에 전 정말 뜰듯이 기뻤어요. 상담을 마치자마자 바로 업체로 달려 가서는 서둘러 계약을 마치고 베트남으로 떠날 계획을 세웠어요. 의외로 스케줄이 빨리 나오는 거예요. 누구나 다 그렇게 나오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계약한 지 2주 후에 출발한다고 업체에서 연락이 왔고 거기에 맞추어서 급하게 회사에 휴가도 내고 생전 처음 피부 관리도 했네요. 어느덧 출발 날짜가 다가왔고 부푼 마음으로 베트남으로 떠났어요. 그날 저와 같은 이유로 떠나는 남자들이 더 있었고 공항에 도착해서 업체 사장님은 오늘은 시간도 그렇고 하루 호텔에서 쉬고 내일부터 스케줄을 이어간다고 하더라고요. 일행들과 호텔로 향하는데 정말 말로만 듣던 대로 베트남에는 오토바이가 어찌나 많이 있던지 베트남 사람들도 대단한 게 횡단보도 개념도 잘 없고 저 길 건너가면 무조건 오토바이에게 치일 것 같은 곳도 자연스럽게 지나가더군요. 처음 가본 베트남이라 신기한 장면들을 보면서 간이 1시간 정도 이동하는 거리도 지겨운 마음이 생길 겨를도 없이 호텔에 도착할 수 있었어요. 저녁에는 할 것도 없고 호텔 근처에서 같이 떠났던 일행들과 맥주 한 잔을 먹고 일찍 잠들었네요. 다음 날에는 업체 사장님이 아침 일찍 찾아오셨고 그 옆에는 현지 통역을 맡아줄 통역사라고 소개해주는 베트남 여성 한 분도 같이 오셨어요. 로비에 일행들이 한데 모여서는 사장님이 안내해주는 호텔 근처 맞선 장소로 이동을 하였는데 뭔가가 이상한 거예요. 사장님은 준비된 베트남 여성들을 보여주는데 뉴스나 다큐멘터리에서 나오는 모습처럼 베트남 여성들을 흡사룸에서 자기소개하듯이 10명이 넘는 여성분들을 줄을 세워서는 서게 하는 거예요. 대충 내용은 여기서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고르라는 거였고 저는 약속과는 다르게 내가 보았던 분이 계시지 않아서 짜증이 몰려왔어요. 다른 일행도 있어서 일단 참고 있다가 어느 정도 끝나갈 무렵에 사장님에게 가서 따졌어요. 저기요, 사장님. 네, 왜 그러세요? 아니, 내가 이런 식으로 아내를 구하려고 온 게 아니잖아요.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분명히 계약할 때 마음에 드는 여성분을 콕 집어서 말씀드렸는데 그분은 안 나오고 왜 이런 식으로 일을 진행하는 거죠? 업체 사장님은 한번 웃으시더니 저 보고 오해를 한 거라 하는 거예요. 사실 일은 이렇게 된 거였어요. 같이 온 일행분들 중에 일부 순서처럼 여러 명을 한꺼번에 보기를 원하시는 분이 있었고 혹시나 선택을 하신 분들도 마음이 변할 수 있으니 같이 들어가서 보게 하려고 그렇게 진행한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내가 선택한 분은 언제 만나는 거냐고 물어보았고 안 그래도 지금 다른 방에서 기다리고 계신다 말하면서 나랑 통역하시는 분을 여성분이 기다리는 방으로 안내해 주었어요. 긴장하고 있는 저 대신 업체 사장님이 방문을 열어주며 들어가시면 된다고 하는데 지금도 그때의 기억이 선명하게 남아있어요. 거짓말 조금 보태어서 천사가 앉아있는 것 같았거든요. 프로필 사진을 보고 어느 정도는 예상하고 들어간 거지만 실물은 훨씬 더 아름답고 키도 더 커 보이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침이 꼴딱 넘어가는데
인사를 어떻게 나누었는지 기억도 잘 안 나네요. 통역사분이 편하게 말을 하면 자신이 대신해서 전달해 준다고 묻고 싶거나 하고 싶은 말이 있음 하라고 했어요. 여성분을 만나면 물어볼 걸 쪽지에 적어 놓았지만 너무 긴장한 나머지 다 물어보지는 못하고 기초적인 것들만 몇 가지랑 이건 꼭 물어봐야겠다는 질문 한 가지를 했어요. 먼저 가족에 대해 물어보니 오빠가 3명이 있다고 하고 밑으로 여동생 1명이 있다고 했어요. 한국 생활에 대한 부담감은 없는 거냐고도 물어보았는데 솔직히 긴장은 되지만 뭐든지 최선을 다하면 좋아질 거라 생각한다고 말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질문으로 국제 결혼을 결심하고 나서 제일 마음에 걸렸던 질문을 했어요. 그건 다름 아닌 저의 나이였어요. 45살인 저의 나이를 통역사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하고 이런저라도 괜찮은지 물어봐 달라고도 했어요. 그러면서 나이는 많지만 아직 아픈 곳도 없고 운동도 꾸준히 해서 유치하지만 근육도 어느 정도 있다고 말했어요. 팔에 알통이 나오게 제스처도 하면서 통역사분에게 전달해 달라고 했네요. 통역사분의 말을 듣고 나서 그녀는 살짝 미소를 지어 보이며 고개를 끄덕여 주었어요. 베트남어를 할 줄 모르는 저에게 말보다는 행동으로 의사를 표현해주는 모습이 너무나 고마웠어요. 그때 굳게 마음먹었어요. 반드시 이 여자와 결혼을 하겠다고요. 모든 일이 잘 되어 간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녀가 갑자기 뭔가를 막 이야기를 하더니 급한 일이 생긴 것처럼 일어서서는 나가는 거예요. 저는 무슨 일이 일어났구나 생각을 하고 얼굴이 굳어진 채 통역사님만 뚫어져라 바라보았어요. 무슨 일 있나요? 왜 나가는 거죠? 혹시 거절한 건가요? 불안해서 연달아서 통역사분에게 물어보니 웃으시며 말해주는 거예요. 신랑분이 긴장을 많이 하셨나 봐요. 축하드려요. 여성분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지금 집에 전화하러 나간 거예요. 아마 결혼식 준비하라고 했을걸요. 그 말을 듣는데 기쁨이 주체가 안 되는 거예요. 나도 이제 장가를 가는구나 생각을 하고 있을 때 업체 사장님이 들어오시더니 이제 결혼 준비만 하면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베트남에서 이틀 뒤에 결혼식을 올리고 신부님이랑 데이트도 하면서 그 시간을 즐기면 된다고 했어요. 그럼 언제 다시 만날 수 있냐고 물어보니 당장은 숙소로 돌아가면 되고 저녁에 다시 신부님을 호텔로 보내주겠다고 했어요. 아쉬움을 뒤로한 채 호텔로 돌아가 있으니 업체 사장님 말대로 저녁 시간이 되어서 그녀가 호텔로 찾아왔어요. 통역사는 만날 때만 같이 있어주고 자유시간부터는 혼자 알아서 대화를 나누어야 했어요. 서툰 베트남어로 인사를 하고는 얼른 휴대폰에 꺼내서 번역기를 실행시켜 대화를 나누었네요. 기술이 얼마나 좋은지 100%는 아니지만 대충은 다 알아들을 수 있어서 크게 힘들지는 않았어요. 물론 긴 대화는 어려웠고 한마디 주고받는데 딜레이가 생긴다는 점만 빼면 좋았어요. 한참을 대화를 나누다가 저녁을 아직 먹지 않았다는 걸 깨닫고 호텔 레스토랑으로 가서 평소라면 먹지 않았을 스테이크를 주문해서는 분위기를 만들었어요. 베트남 여성분은 너무나 기뻐하며 이런 곳에 처음 와본다고 엄청 좋아하면서 고마워하는 거예요. 한국 돈으로 그리 크지 않은 돈이었는데 진심으로 고마워하는 것 같아 괜시리 기분이 좋았어요. 식사를 끝날 때쯤에 담끄이인가 담가이인가. 하여튼 그걸 하기 전에 자기 집이 여기서 가깝다고 부모님을 소개시켜주겠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로도 당연히 결혼 전에 장인 장모님에게 인사를 드리는 게 맞는 거라 신뢰가 안 되는 거면 그러자고 했어요. 호텔 밖을 나서서 당연히 택시를 타고 가는 줄 알았는데 그녀는 골목길로 가더니 오토바이를 한 대 끌고 오더군요. 그녀가 운전을 하고 저는 뒤에 타서 가는데 바람 때문인지 그녀의 살레음이 뒤로 넘어와서 너무 좋은 거예요. 분위기 때문인지 더욱 용기를 내어서 오토바이 뒷부분을 잡고 몸을 지탱하고 있던 손을 슬쩍 그녀 배 쪽으로 옮겨서 몸을 잡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 안 하고 뒤로 한번 돌아보더니 미소를 지어주며 한 손은 운전을 하고
한 손은 제 손을 잡아주는 거예요. 취한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녀의 집으로 도착했는지 기억이 안 날 정도로 눈을 감고 그 기분에 취해 있었던 것 같아요. 도로를 벗어나 비포장도로를 달리던 오토바이가 멈춰선 곳은 그녀의 집이었고, 이런 말하기 그렇지만 지금이라도 살짝 건드리면 쓰러질 것 같은 그런 집이었어요. 그나마 불은 환하게 켜져 있어서 안이 훤히 보였는데 오빠들이랑 그의 부인 그리고 동생과 애들까지 있어서 엄청 북적북적했어요. 내가 집으로 들어서자마자 동시에 말들을 걸어와서 번역기를 사용해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그냥 이끄는 대로 들어갔어요. 참 난감한 게 말이 하나도 통하지 않아서 다들 웃으면 따라 웃고 인사를 하면 똑같이 인사를 했네요. 문화가 그런 건지 다짜고짜 음식들을 내어왔고 술도 한 잔 주길래 마시면서 인형이 된 것 마냥 몇 시간을 그렇게 그녀의 식구들과 시간을 보냈어요. 자기들끼리 웃고 떠들다가 그러면서 갑자기 심각해지기도 하고 무슨 내용인지 너무 궁금하기도 했지만 도저히 무슨 말인지 몰라서 지쳐가고 있을 때 그녀가 팔을 잡더니 밖으로 나가자는 행동을 하면서 저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제야 탈출하는가 싶어 홀가분함을 느끼다가 그녀가 나를 향해 뭐라 하는 거예요. 단둘이 있다는 걸 그제야 느끼고는 빠르게 번역기를 실행하니 자기를 따라서 어딜 좀 가자는 거예요. 멀지는 않다고 말하면서 앞장서서는 자기 뒤를 따라오라고 손짓을 하며 걸어갔어요. 그 길이 이 세상에 남자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로 향하게 되는 길이란 걸 그때는 몰랐어요. 풀길도 지나고 찐득한 흙을 밟고 지나가는 걸 10분 정도 반복을 하니 어느 정도 크기의 공터가 나왔고 높은 위치라서 그런지 마을이 한눈에 다 들어오는 거예요. 불이 켜진 곳은 많이 없었지만 상쾌한 기분도 들어서 쌀쌀한 밤 공기를 크게 한번 들어 마시며 기지개를 펴보았어요. 기분이 한결 나아지는 걸 느끼고 있을 때 그녀가 얇고 커다란 천을 꺼내서는 바닥에 펴는 거예요. 몸짓으로 앉으라는 동작을 보이길래 다가가서 한쪽으로 걸쳐 앉았어요. 그녀는 슬그머니 내 옆으로 오더니 가녀린 목을 기울이면서 어깨에 얼굴을 기대는 거예요. 오토바이를 타고 오면서 느꼈던 살레음이 다시 콧잔등을 간지럽혔고 전 살며시 그녀의 입술을 가져갔어요. 그 이후에는 대범하게 그녀가 저에게 다가왔고 한 올 한 올 자연인이 되어서는 베트남의 이름 모를 언덕에서 생애 처음 여자를 알게 되었어요. 모든 게 끝나고 조금 쌀쌀한 기운을 없애기 위해 서로 체온을 올려주며 누워서는 밤하늘에 뜬 별들을 보면서 마지막 여운을 느꼈네요. 얼마간의 시간이 지났을까요? 돌아갈 시간이 된 것 같아 몸을 추스리고는 장인 장모님이 기다리는 집으로 갔어요. 그녀랑 제가 집으로 들어서자 모인 가족들이 깔깔거리면서 웃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일인가 싶어 밝은 곳으로 가서 거울을 들여다 보니 머리에 풀 같은 게 잔뜩 붙어 있고 옷에는 흙이 엄청 묻어 있는 거예요. 가족들이 나가서 어떤 걸 하고 왔는지 짐작을 하고는 그렇게 웃었던 거였어요. 얼굴이 홍당무가 되어서는 번역기로 그만 돌아가야겠다고 인사를 하고는 다시 그녀가 태워주는 오토바이로 호텔로 돌아왔어요. 너무나 힘든 하루를 보낸 것 같아 씻지도 못하고 침대에 누웠더니 무릎 쪽이 엄청 쓰라린 거예요. 언제 상처가 났는지 무릎 양쪽이 까져 있길래 반창고를 붙이고는 잠을 청했어요. 무릎은 아팠지만 평생 함께 살아갈 아내를 만난 것 같다는 생각에 행복한 마음을 하고는 잠이 든 것 같아요. 다음 날 일찍 업체 사장님이 찾아와 저를 포함 결혼식이 성사된 사람들과 함께 공원으로 데리고 갔어요. 아침 10시 정도 된 시간이었는데 햇빛이 강해서 그런지 몸에서 물이 다 빠져나올 정도로 더운 거예요. 스텝도 5명이 더 오더니 짐꾸러미에서 턱시도랑 드레스를 꺼내서는 웨딩 촬영을 시작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날씨 때문에 짜증이 물 밀려오듯이 올라왔지만 나를 향해 웃어주는 아내 때문에 모든 걸 다 참을 수 있더군요. 무슨 촬영을 그렇게 오래 하는지 그녀 또한 눈에 보일 정도로 지쳐갔어요.
열을 식히려고 즈아뚜이만 연신 외치면서 길거리에 있는 노점에서 엄청 사서 먹었네요. 이름이 좀 특이하죠. 특별한 거는 아니고 그냥 코코넛 음료예요. 일정이 빠듯해서 그런지 점심시간이 조금 지날 때 촬영을 다 끝내고 바로 결혼식장으로 향해서 식을 올리게 되었어요. 장인 장모님은 미리 와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고 전날 뵈었지만 실질적으로 저랑 나이차도 많이 나지 않아서 조금 어색했어요. 심지어 장모님은 저보다 한 살이 어리기도 했고요. 이 대목에서 어느 정도 욕하는 분들이 계실 것 같지만 이해를 해주세요. 그나마 같이 간 일행분들 중에는 어린 축에 속했거든요. 정신이 없는 와중에 결혼식은 시작되었고 예상과는 달리 예복을 입은 사진만 몇 장 찍어 대고는 끝났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맞나 싶어서 업체 사장님에게 여쭈어 보니 혼인신고를 하려면 증거 자료를 내어야 된다고 베트남에서 서류 작업까지 다 하고 돌아가야 된다고 말해주었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아마 여자 쪽에서 정식으로 결혼식을 다시 하자는 말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국제 결혼하기 정말로 힘든 게 한국에 가면 또 일가 친척들이랑 지인들을 모시고 식을 또 올려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최소 3번은 결혼식을 올려야 하는데 한 번도 이렇게 힘든 걸 3번이나 해야 된다니. 오후 3시쯤에 그날 일정이 끝났다고 통보를 받고 처음 만난 날처럼 그녀랑 헤어지는 게 아니라 내가 한국으로 돌아갈 때까지 그녀가 나와 함께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그녀와 전 지친 몸을 이끌고 호텔로 돌아와서는 각자 씻고 나와서 옷을 갈아입는데 너무나 어색했어요. 볼 거 안 볼 거 그날 다 봤지만 적응이 안 되어서 그런지 침대에 걸터 앉아서는 번역기로 오늘 힘들지는 않았는지 한국에서 같이 살면 내가 행복하게 해주겠다. 뭐 이런 소리를 하다가 룸서비스를 시켜 먹고 어른들의 시간을 가졌어요. 남은 일정 동안 호텔을 나와서 하노이를 구경 한번 하지 않고 방에서만 틀어박혀서는 연신 그녀와 사랑을 키웠어요. 시간이 어찌나 빨리 가던지. 어느덧 떠날 날이 다가왔고 짧지만 그녀와 함께 나눈 추억을 이야기하게 되었어요. 추억이라고 해봤자 그렇게 많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그녀가 살던 집 근처 언덕에서 급하게 저에게 다가온 이유에 대해 들을 수 있었어요. 결혼업체를 연결해주는 베트남 중간 브로커가 있었는데 무조건 남자를 사로잡고 어떻게든 너의 모든 걸 주라고 했다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마음이 변해서 한국으로 들어갔다가 자기를 데리고 안 나올 수도 있다고 무조건 도장을 찍어 놓으라고 했다는 거예요. 전 웃으면서 난 당신에게 첫눈에 반해서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니 지금은 믿는다고 앞으로 행복한 결혼 생활을 보내자고 해주더군요. 공항에서 아내와 헤어지는데 영원히 헤어지는 것도 아니고 비자 문제만 해결되면 한국에서 그것도 나의 집에서 계속 같이 지내게 될 건데 괜시리 눈물이 핑 돌기도 했어요. 한국으로 돌아와서 부모님에게 그녀의 소식을 알려주고 베트남 일정 중간중간에 전화로 결혼식 과정도 말씀드렸지만 결혼식 사진을 보여주며 새로운 가족이 될 아내에 대해 말해주었어요. 전세금을 빼서 작지만 신혼보금자리도 만들고 이모델링도 싹 다 하고 그녀가 오기만을 기다렸어요. 사연을 듣고 계시는 분들 중에 이제부터 뉴스에 많이 나오는 국제 결혼의 문제점을 이야기할 거라고 예상을 하시는 분도 계실 거지만 대부분 국제 결혼은 그렇지 않다는 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베트남 아내가 한국으로 들어온 지도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고 지금은 너무나 이쁜 딸아이도 태어났답니다. 얼마 전에는 귀화 신청이 통과가 되어서 이제는 완전한 한국 사람이 된 거죠. 그리고 외국인이라서 한국 문화와 많이 부딪히겠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그 말은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활력도 엄청 강해서 돈을 벌기 위해 한국 여성이라면 힘들어 외면할 일도 마다하지 않고 매일 웃으며 생활하고 있어요. 저 또한 거기에 맞춰서 열심히 일을 하고 있고요. 부모님한테도 너무나 잘합니다. 처음에는 말이 안 통해서 부모님과 의견이 안 맞아 답답한 부분이 많았었는데
한국말도 금방 배우고 지금은 딸처럼 지내고 있어요. 국제 결혼을 하고 나서 좋은 점은 결혼부터 하고 연애를 할 시간을 가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둘이서 안 해본 게 너무나 많다는 사실이에요. 결혼한 지 3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주말이면 데이트를 한다고 정신이 없을 정도니깐요. 애가 태어나서 자제를 하고 있지만 그 또한 행복 그 자체이고요. 밤에도 얼마나 성심껏 저를 위해 노력해 주는지 모를 거예요. 누군가가 이 사연을 보시고 국제 결혼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무조건 추천할 것 같아요. 아직 긴 세월을 같이 살아본 거는 아니라 문제점이 하나둘 생길지는 몰라도 둘이 힘을 합치면 충분히 이겨낼 자신도 있고요. 마지막으로 돈으로 시작된 부부이지만 평생을 같이 살아가는 인생의 동반자로 생각하고 존중하고 살아간다면 뉴스에 나오는 그런 일을 겪지 않을 것 같아요. 처음부터 나쁜 마음을 가지고 한국으로 넘어오는 여성분들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요. 저도 처음에는 인터넷에서 온갖 나쁜 말들이 머리에서 떠나지 않아서 여권을 뺏어야 된다, 돈을 주면 안 된다, 뭐 이런 식의 행동을 하라는 말들이 많아서 살짝 그렇게 할까 고민도 해보았지만 같이 살아보니 다 부질없는 것들이더라고요. 그렇게 행동을 하지도 않았지만 믿음을 보여주면 상대방도 알아주었어요. 여기까지가 정말 별것 없는 저의 국제결혼 일대기였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준비한 사연이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은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연 많은 여자였습니다.